어려우니까 따로 찾아와서 질문 많이 해도 되고, 저도 너무 유형 하나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너무 끙끙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먼저 풀어도 돼요. 여기 그냥 휙휙 넘어가서 뭔가 쉬운 건데 내가 못하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니까 미적 CH에서 말하는 것들이 사실 미적분을 배웠어도 다 처음 듣는 게 되게 많을 거라. 근데 이제 자기 걸로 그래도 확실하게 그것만 가져갈 수 있어도 정말 많이 될 거예요. 하나. 이거 참 까다로운 문제인데 한번 볼까? 그래도 같이. 의미 파악이 중요한데 일단 보기 조건이 딱 하나야. 조건이 딱 하나인데 야 벌써 쉽지가 않아요. 조건이 딱 하나야. 조건이 딱 하나인데 야뭔 말인가 싶어요. 막 뭐 실근이 뭐 하나뿐이기 위한 뭐 필요 충분 조건도 나오고 갑자기 마이너스 2에서 A가 또 K래. K는 또 뭔데? 문자가 너무 많아. T도 있고 A도 있고 K도 있고 막 정신이 없어. 문제만 안 놓치면 돼요. 일단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야.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지 않잖아 얘들아. 방정식이고 여기서 우리가 변수 취급해야 될 건 T죠. T가 변함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저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T 값이 오직 뮤 하나가 되게 하는 A 값들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이제 서로 해 집합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니까 A가 이런 모든 A들에 대해서 얘의 실근은 오직 T가 6 딱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T가 원래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A가 또 범위로 나오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어쨌건 이 좌변을 조금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얘도 똑같이 T가 A가 아닐 때를 기준으로 T가 A가 아닐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10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좌변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A, 마이너스 1과 T, FT의 평균 변화율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평균 변화율은 뭐 틀린 말이지. 사실 기울기가 맞는 말이죠. 얘가 곡선의 점이 아니니까. 기울기. 얘는 T, FT에서의 순간 변화율. 적선의 기울기? 뭐 같은 말이지. 이 둘이 당연히 항상 같지는 않아 얘들아. 당연히 항상 같지가 않아. 항상 같을 수가 없지. 항상 같을 수가 없지. 우리가 최고차인 3차함수 fx를 한번 그려둔 다음 시작을 해볼게. 일단 a,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어디 있는지도 심지어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 얘들아. 뭐 얘가 곡선 위에 있는지 곡선 밖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뭐 모르겠어. 모르겠고 그냥 아무 데나 잡고 할게. 아무 데나 내가 잡아볼게. 일단 모르겠고 점을 잡아볼게. A, 마이너스 1. 일단 나는 A 위치는 모르겠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 등호가 언제 어떤 T일 때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 그냥 내니 T, FT 아무렇게 잡아볼게. 그냥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여기가 갑자기 생기네. 여기 T라고 잡아볼게. 이때 이 등호가 성립할까 한번 확인해볼 거야 얘들아.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T에서의 순간 기울기 둘이 같아요? 안 같지? 안 같지? T가 아무 점일 때가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네. 그럼 T가 언제 성립할까? 적분. T가 언제 성립하게 될까? 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1에서 이 3차 함수를 그린 적점이 T일 때 이럴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T를 이제 곡선에 따라서 계속 움직임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얘들아 봐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t에서의 순간 변화를 같다는 게 이해가 되니? t가 접점일 때? 이해가 돼요? 아 그러면 우린 이제 깨달았다. 선생님 이 방정식은 a, 마이너스 1에서 근 접점 t일 때가 등호가 성립해요. 그 말은 얘를 이제 다른 말로 해석해보면 이거랑 이제 같은 말이 뭐냐, a, 마이너스 1에서 함수 fx에 그을 수 있는 접점이 오직 6 하나예요. 이 말과 같아져요. 이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곡선에 그릴 수 있는 3차 함수에 그릴 수 있는 접점 최대 3개라고 했지. 근데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 a,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곡선 위에 그릴 수 있는 접점이 딱 1개라는 거야. 6 하나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아까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야겠네. 일단 a,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fx는 초고차항이 1인 3차 함수이고, 그러면 내가 얘를 몰라도 뭐 변곡점이 어딘가 있겠지? 이 친구는 무조건 점대칭이니까 점대칭에는 변곡점이 하나 있을 거고, 이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일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였어? 여기가 3차 함수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이 한 개가 되는 영역이었잖아.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러려면 일단 a,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 있거나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야. 그릴 수 있는 접점이 딱 한 개라는 말은. 이게 이해가 될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걸 만족하는 a, 마이너스 1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a가 범위로 나온대. 이 a, 마이너스 1이 a가 마이너스 2초 k 미만이면 전부 다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 얘들아? 그러면 a,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있을까를 한번 먼저 그려보자. a, 마이너스 1은 얘들아 어떤 점이니? 어디로 움직여? 이 a,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어디로 움직여? 제 자체가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1을 움직이겠지. a가 변함에 따라. 그치? 얘는 a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을 움직이는 점이야. 그치? y는 마이너스 1을 좌치로 그리는 점이지. 그렇지 않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까 얘들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을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a가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부터 k, 마이너스 1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 곡선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이 딱 6, 오직 하나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도 이게 되게 이상하거든, 상황이. 얘들아? 왜냐면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만약에 y구나. 만약에 이렇게 셈이 영역을 잡아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부터 k, 마이너스 1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점, 얘네가 다 a, 마이너스 1 이런 점들이지. 여기서 너희 생각해봐. 얘네들 중에 한 점에서 fx의 접선을 그렸을 때, 접점을 그렸을 때 이 접점의 좌표가 어때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볼래? 얘네 점들을 움직이면서 접점을 계속 그어봐. 이 접점이 항상 일정해? 접점이 항상 일정하니?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 얘들아. 항상 예를 들어서 너희가 당연히 항상 일정하지 않지 않니? 예를 들어 a, 마이너스 1이 뭐 a가 뭐 여기 있어. 그러면 그릴 수 있는 접점이 여기겠지. 근데 a가 뭐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또 그릴 수 있는 접점이 달라지겠지. 이게 어떻게 항상 일정해 접점이. 그렇지 않아? 원래 a, 마이너스 1이 바뀌면 만족하는 t 값도 바뀌어야 정상이야. 이 실근 t가 원래 바뀌어야 정상이야. 근데 이게 어떻대? 항상 6으로 일정하네.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은 이 수많은 점들에 대해서 항상 fx의 근 접점이 항상 6으로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 문제 상황은 지금 도대체 뭔 상황을 문제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어렵고 조건이 복잡할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냐면 6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이었던 거예요.
6에서의 적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그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가 k인 상황이에요. 이게 이 그림을 너희가 이해하면은 왜 이런 조건들이 나왔는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거든. 여기에 왜 등호가 없었을까? 왜 등호가 없이 부등호에 등호가 없었을까? 왜냐하면 마이너스 2와 k에서는 이게 곡선의 점, 병접선 위의 점이니까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두 개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이 사이에 있는 이 점들에 대해서만 어때? 마이너스 2초가 k 미만인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지. 얘네들에 대해서 어때요? 그을 수 있는 접점이 항상 어때? 6으로 일정해. 너 이 말 이해가 되니 너네가? a,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2초가 k 미만이면 얘네들이잖아. 여기 위에 너희가 아무 한 점에서 그거 찾아봐.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점이 누구야? 6이야. 이 점도 어때? 6이야. 이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점도 어때? 6 하나로 6이래.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말은 이걸 좀만 생각해보면 접점이 항상 6인 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을까? 6에서 그은 접선이 애초에 얘가 그린 자체랑 동일했던 거야. 그러니까 6에서 그은 접선이 애초에 y는 마이너스 1이어야만 이 상황이 가능해요. 이게 이해가 되니? 그래서 k라는 거는 어떤 상수값이야. 이건 변곡접선과 y는 마이너스 1의 교점 x좌표가 k겠지. 근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그냥 k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인 것만 파악을 하면은 결국에 그러면 아까 전 문제랑 똑같아. 3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실근, 교점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6에서 접해야 되지. y는 마이너스 1과. 그러면 우리는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일 때 뭐라 쓸 수 있냐? 마이너스 2에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x 플러스 2이고 6에서 접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 직사의 방정식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이게 fx예요. 그래서 구해달라는 f8은 배인만 해주면 되니까 39이다. 9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선생님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왜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존재했을까 생각해보면 6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지표예요. 왜냐면 만약에 6이 여기 있었다고 이 조건이 없으면 6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때로.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확정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아예 없었으면은 이것도 된다 얘들아.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이상하긴 하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k여야 될 텐데 그럼 애초에 크기 순서가 안 맞잖아. 마이너스 2 k 이거 자체가 안 맞죠. 그래서 극대일 때는 만족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마 2고 k여야 되는데 그러면 6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이상한 경우가 나오잖아. 그래서 무조건 극수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면서 찾아도 좋지만 사실 문제 상황을 먼저 그래프로 이해한 다음에 식을 쓰면 훨씬 쉽죠. 그래서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건 a,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모든 a, 마이너스 1에서 이 어느 점을 잡아도 fx에 그을 수 있는 접점이 오직 6 하나이다. 이게 이해가 되니? 얘네들은 다 여기 영역 자체가 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딱 한 개의 영역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 여기 밖을 벗어나면 왜 안 돼? 이 점은 그을 수 있는 접점이 6만 있는 게 아니거든. 6 말고도 더 있잖아. 더 있잖아. 왜 이 범위로 제한되는지 이해돼요? 필요성 조건이? 그래서 이 상황인 걸 이해하면은 문제 풀 수 있다. 근데 어려워. 많이 어려워요.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도 당연해. 다음에 이제 숙제 하시면서 모르겠으면 따로 물어보시거나 찾아오세요. 나중에. 다음 문제 45번. 얘는 좀 쉽네. 빨리빨리 하자. 45번. 물어본 게 없어. y는 x제곱 위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y는 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에 접할 때 상수 a값 풀고해라. 접방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순간기울기 이제 미분하면 그냥 2x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저 직선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빼기 2랑 접한대 접하게 하는 상수 a값 구해라 뭐 이런 문제겠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얘가 접한다라고 식 세우면 되는 거야. 둘이 접한다. 그러면 항상 똑같지. 뭐 이런 문제 접점을 우리가 문자로 잡아주면 되죠. 접점을 t라 잡을게. 접점을 t, 접점을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되지. 이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접점이 t라 잡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랑 일치하면 되는 거잖아. 얘랑 여기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 x는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일단 3t 제곱 플러스 a가 기울기일 거고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서 t, t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x는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3t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정리했을 때 정리하시면 네, 직정리는 이 정도 끝내면 되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 해야 돼? 얘면 되잖아. 둘이 접했다고 했으니까 그쵸? 이 둘이 일치하면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개수 비교했을 때 3t제곱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이면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면 되는 거지. 아하, 그래서 만족하는 t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7 나오죠. 근데 a 구해달라 했으니까 정답 마이너스 7이겠네. 그 다음 문제. 다음 46번 3차 함수 두 개의 공통접선을 gx라고 할 때 g9를 구해라. g9를 구해라. g9를 구해라. 오늘 주간 테스트에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1대 공통접선을 gx라고 할 때 이런 느낌? 우리 이 빨간색 gx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네 얘들아? 괜찮니? 공통접선이라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건 이해돼요? 여러분? 뭐 이런 그림? 두 3차 함수랑 동시접하는 공통접선을 구해라. 뭐 한번 풀어보지 뭐. 풀어볼까? 접점 이 두 개 나오겠지 각각. 그 접점을 뭐라 할까 얘들아? 문자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접점 뭐라 할까? 뭐라 할까? 뭐 A랑 B라고 할까? 그냥? 만만한 게 AB니까 AB라 하지 뭐.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이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랑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완전히 같으면 되지. 그게 GX일 거잖아. 그렇지 않아? GX가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도 하고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먼저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기울기는 일단 3A 제곱일 거고 3A 제곱에 A, A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얘가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이 X 세제곱 플러스 3에서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기울기는 3B제곱일 거고 B, B 세제곱 플러스 3을 지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X는 A에서 접선의 방정식과 X는 B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게 공통접선이라면 같으면 되지. 완벽히 같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완벽히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일단 정리해주면 3a제곱 x랑 마이너스 2a 세제곱 빼기 1 얘는 3b제곱 x랑 마이너스 2b 세제곱 플러스 3이 되는데 완벽히 둘이 일치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x의 개수가 같기 위해서 a제곱은 b제곱이어야 돼. y절편도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 빼기 1이랑 마이너스 2b 세제곱 플러스 3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니? 그래서 우린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는데 우리가 얘들아 이 식 풀면 원래 해가 뭐야? a제곱 b제곱 해는 뭐야? 이 해는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지. 근데 a랑 b가 같을 리는 없잖아. 같을 리는 없잖아. a랑 b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해가 뭐겠어?
A가 마이너스 B인 거 알 수 있겠지 당연히. 일단 A는 마이너스 B라 이 식을 아래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A는 마이너스 B니까 2A 세제곱 빼기 1은 2A 세제곱 플러스 3이라 쓸 수 있고 B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A는 많이 나오겠네. B는 1이고 AB가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GX 구하면 되냐 얘들아. GX 구하면 되냐. GX 어떻게 구해? GX 어떻게 구해? 그냥 얘가 GX지 뭐야? 그지 않아? 얘 둘 다 GX 아니야? 어차피 A에서의 접선이나 B에서의 접선이나 GX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냥 우리가 구한 A를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대입만 해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GX는 뭐가 되겠어? 3x 플러스 1이 GX였던 거죠. 아하, 얘가 GX구나. 그래서 문제에서는 G9인가? 9 구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28이 나오면 되겠죠. G9. 네, 그 다음 49번. 그래서 뭐 45, 46은 3차함수의 공통접선 문제여서 사실 어렵지 않았는데 49번은 조금 얘도 물론 어렵지는 않은데 뭐 어렵지는 않은데 3차함수보다는 생각해 봐야겠지. x 내제곱 x 세제곱 플러스 13x 제곱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림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식을 써줄게 얘들아. 4차함수 공통접선 문제. 이건 이제 뭐 몰라도 사람들 지장은 없는데 웬만한 책에는 있지도 않은 유형인데 4차함수 특정 4차함수를 이렇게 공통접선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문제 상황이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4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문제에서는 이 빨간색 직선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래? 이런 문제거든 얘들아. 그럼 얘도 똑같아. 앞이랑 똑같이 항상 우리 접선 문제는 접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접점을 두 개니까 뭐 AB라 할까? 똑같이 그냥 접점 AB라고 할까? 완만한 게 AB네 뭐 생각나는 게.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이 GX를 기준으로 봐봐. 우리 항상 뭐라 그랬어? 항상 쌤이 강조했던 거. 방함수랑 직선의 교점을 줬으면 함수를 다 준 거다. 얘기했지. 얘는 똑같아. 방함수랑 직선의 교점을 다 줬네?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중근이네?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냥 x-a의 제곱, x-b의 제곱 중근이니까. 중근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gx 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끝이지. 지금 끝. 우리 gx 구해야 돼. 우리 목적을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지금 gx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gx를 구하려면 결국엔 누구 구해야 돼? 이 ab를 구해야 돼. ab가 나와야지 gx를 구할 수 있거든. 선생님 ab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ab는 어떻게 구하나요? 선생님 어떻게 구하냐? 이게 항등식이지 얘들아. 기본적으로 쌤이 쓴 이 식은 항등식이지. 어차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어차피 좌우의 모든 개수가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어차피 이 gx는 1차 함수잖아. 그지? 그지 않아? 그러니까 이 gx를 빼고 얘랑 비교했을 때 어디까지는 똑같아야 돼? 2차 함계수까지는 어차피 똑같아야 돼. gx가 있으나 없으나 얘랑 2차 함계수가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2차 함계수까지만 봤을 때 A, B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하면. 근데 A, B를 먼저 구해볼 건데 일단 X 세제곱계수가 6이 나와야 돼. 얘 세실근의 합이 6이라는 거지. 근데 얘는 세실근의 합이 2A 더하기 2잖아. 이게 6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A 더하기 B가 3인 거고. 근각에서 하는 게 모르면 그냥 전개해도 돼요.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전개해서 이게 3차 함계수 비교한 거야. 얘랑 얘 3차 함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이 나와.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 다음 2차 함계수 13x제곱이니까 여기도 13x제곱 나와야 되나? 여기도 13x제곱 나와야 되는데요. 13x제곱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4ab 플러스 b제곱이 1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2차 함계수끼리 비교했을 때 식은 저렇게 나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연립만 하면 되잖아. 연립해서 AB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빼주면은 2ab를 구할 수 있겠네. 2ab가 지금 13 빼기 9니까 4가 나오니까 ab는 2인 거 알 수 있겠어요. ab는 2인 거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곱이 2고 합이 3이니까 a랑 b는 얼마겠어? a가 1이고 뭐 b가 2 나오죠? 계산하시면 둘이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해가 이렇게 나와요. a는 1과 b는 2. 그 말은 우리가 접점을 다 구한 거지 얘들아. 접점을 선생님 이제 다 구했어요. a, b를 이제 구했어요. 선생님 너무 감격스러워요. a가 1이고 b가 2였던 거야. 얘는 무조건 공통 접점이 1과 2였던 거야. 그럼 이제 gx를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gx를 구하는 방법은 둘 중 하나야 얘들아. 너희가 쌤이 둘 다 설명해 주시니까 편한 대로 해. 첫 번째 방법은 gx를 얘에서 얘를 빼서 구하는 거야. a, b를 구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려고 할 때 선생님 언제 계산해요?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어차피 2차항 계산 똑같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얘 1차항 상수항만 구하면 돼요. 1차항 상수항만 계산해서 2항에서 빼서 넘기면 gx가 나오겠지.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간단해. 대입만 하면 돼. 왜? 내가 이 검정색 4차 함수가 얘인 걸 알잖아. 그럼 너네 이 점을 잡고 왜? 구할 수 있지. 1, 몇이야? 1, 몇이야? 여기가 1,6이야. 곡선의 점이니까 여기도 대입만 하면 되지. 2, 몇이야? 못 구하니? 구할 수 있지. 2,7이에요 여기가. 이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a, b를 구했을 때 이게 이 검정색 곡선이잖아. 4차 함수. 그러니까 a, b를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점을 구해.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 못 구해? 구할 수 있지. 기울기는 1이고 1,6 줘야 되니까 x는 뭐야? x는 x는 기울기가 1이니까 x 플러스 5가 되겠죠. 아 x 플러스 5가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이 x 플러스 5예요. 이렇게 하면 적절한문제도 쉽게 구할 수 있구나.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평균값의 정리 53번 넘어가자. 평균값의 정리 MVT 평균값 정리가 뭐니 얘들아?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롤의 정리로 증명이 되는데 평균값 정리 증명을 해본 적이 있니 얘들아? 롤의 정리 증명을 해본 적이 있니? 롤의 정리를 증명해야 평가 정리를 증명할 수 있어서 롤의 정리 증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여유 있을 때 합시다. 지금은 시간이 없고 평가 정리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평가 정리 일단 뭐예요? 그래도 먼저 알아야지. 평가 정리 문제니까 뭘까요? 평균값의 정리. 너무하니 그랬나? 이게 평균값이잖아 얘들아. A, B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C가 열린 공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의 정의죠. MVT라고 하고 근데 평균값 정리는 뭐가 전제돼야 돼 얘들아? 뭐 하나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쓸 수 있니? 언제 쓸 수 있을까? fx가 자신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 A, B에 대해서 미분 가능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fx가 자친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 A, B에 대해서 미분 가능일 때만 사용 가능하지. 그치?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합시다. 어쨌든 이게 평균값의 정리인데 무조건 성립한다고 증명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되실 때. 쌤한테 찾아서 물어봐주고 우리 정리 이용해서 증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 fx가 모든 실수 f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래. 그 말은 연속성분 보장을 해준 거니까 평균값 정리 쓸 수 있겠지. 그때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구해보지 뭐. 그럼 얘는 분모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새로. 이렇게 분모를 만들어야 돼요. 분모가 뭐니? 분모가 4지. 어떤 애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곱하기 4를 해야지 원래 시간 맞지. 그치? 어떤 애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했으니까 평균값 정리 써도 될 거잖아. 그럼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얘랑 같아지는 f'c 곱하기 4인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이해돼요? 얘랑 같은 순간 변화를 가진 c가 x 빼기 x 플러스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지. 이때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c는 어때요? c도 발산하지.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발산할 수밖에 없지 않아? 왜? c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잖아. 열린 구간 x 빼기 2와 x 플러스 2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애초에 c라는 이걸 만족하는 c는 x-2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사이에 존재하죠. 그쵸? 이 사이에 존재하는 c이기 때문에 얘를 발산하고 얘도 발산해. 그럼 사이에 껴있는 얘도 뭐로 가?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지. c도 지금 무한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니 얘들아? 그럼 c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그럼 이 식의 값은 리미트 c도 지금 발산하고 있을 때 f'c 곱하기 4와 같잖아. 근데 미분계수가 무한대로 갈 때 뭐라 했어? 1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야. 한번 평균값의 정리. 어떤 함수 fx 위의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c가 그 사이에서 무조건 존재한다가 평가값 정리예요. 근데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성과 열린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될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미분 가능성을 문제에서 언급을 해줄 거야. 미분 가능하다는 거. 괜찮을까 얘들아? 끝내려 했는데 끝내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갖고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만 좀 얘기할게요. 숙제는 일단 A스텝은 56번까지 A스텝 56번까지 B스텝 75번까지 B스텝 75번까지 고생했어요 여러분. 조금 늦어서 미안해요.